네, 안녕하세요. 나도드 피플 채널 운영하고 있는 히렉타르입니다. 오늘 이제 나눌 이야기는 뭔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런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뭔가 파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서비스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실물 제품인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걸 몇 개를 파느냐가 우리의 매출을 좌우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직장에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몇십 년 전에 비즈니스를 했다면 지금처럼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았겠다. 저는 마케팅을 생각할 때 역사를 꽤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흐름을 읽는 게 마케팅에서 너무 중요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이 역사를 들춰내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다 어려워진 건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게 비즈니스여서 발전이 됐겠죠. 돈과 교환되지 않는, 그러니까 단순 선행이었던 산업은 발전되지 않습니다. 돈과 교환되고 그게 일을 하는 대가가 있어야 점점 발전이 되는 건데 산업이 무료가 되는 순간부터 정체기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 대표적인 정체기의 산업이죠.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돈을 벌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애니메이션 한 편 제작 비용이 엄청나요. 근데 돈을 못 버니까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이 계속해서 정체되고 사라지는 거죠. 뭐 일본이나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산업이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가 작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돈이 돌지 않으면 산업은 발전하지 않아요. 아무튼 결국에 우리는 이런 돈을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아마 과거였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내가 만든 제품이면 혹은 내가 기획한 이 서비스면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면 됐습니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면 됐고요. 기능성이 강조된 제품들이 아마 과거에 크게 사랑받는 비즈니스였을 겁니다. 그때는 비즈니스 하기가 꽤나 간단했을 거예요. 일상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면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참 어려워진 것은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무의미해졌다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기본이 되었다는 거죠. 기능적인 부분은 당연히 그냥 잘 해야 하는 것이고 이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좋은 기능을 기본으로 두고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그 더 많은 가치라는 게 어떻게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마 예전이었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서비스를 더 줘야 하나? 이런 부분으로 빠졌겠죠. 근데 사실상 서비스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 수단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깊게 파고들게 된 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욕구. 그냥 서비스 하나 더 주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이걸 구매하는 사람들은 욕구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걸 더 해서 준다면 지불하는 비용 대비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저 경쟁자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고의 과정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욕구를 파헤쳐 봤더니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거의 하위 욕구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그것들이 해결된 순간부터는 이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 브랜드를 보면 제품이 좋은 건 당연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기능을 충실히 해내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이상의 어떤 이미지로서의 그리고 어떤 메시지로서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렇게 활동하는 요즘 대표적인 브랜드가 올 올리데이인 것 같은데
그 대표님이 팝업 스토어를 기획하거나 제품을 기획하거나 어떤 것을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브랜드의 어떤 미션인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행복이랑 올 홀리데이에서 파는 다이어리나 메모 패드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실제 작용하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메모 패드예요. 메모를 할 수 있는 어떤 종이에 불과합니다. 기능적으로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 브랜드는 단순히 그 기능만 좋다고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가치관이죠. 이것을 강조하자 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우리는 많이 눈여겨봐야 합니다. 몇십 년 전이라고 했으면 아마 그런 활동들이 꽤나 무의미했을 거예요. 돈이 많은 상류층에게는 그런 의미 소비가 효과가 있었겠지만 과거에는 큰 돈을 벌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물론 힘든 나라,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비율적으로는 살만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우리들은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생각, 신념, 철학에 반대되는 사람의 어떤 지적을 받았을 때 우리는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중재하고 있던 제3자의 친구가 근데 솔직히 나는 이 친구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나도 그런 가치관이야 라고 옹호를 해줬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인정받는 것 같은 기분이고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기분이 듭니다. 살만한 세상인 것처럼 느껴지죠. 자, 우리는 매번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하지 않습니다. 우린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니니까요. 거의 매일 혼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반대로 우리를 지적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매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근데 그 싸우는 도중에 어떠한 브랜드가 우리의 신념과 철학을 옹호해 준다면 어떨까요? 행복에 대한 가치를 누군가 어떤 브랜드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내가 이야기하는 행복과 맞닿아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브랜드는 단순히 있어 보이려고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에게 눈에 보이는 가치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과거에는 먹히지 않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삶의 수준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욕구 중에 중상위에 있는 이런 정신적인 만족에 있어서 결핍을 느끼는데 그걸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브랜드가 이야기하는 어떤 의미가치입니다. 치킨 게임에 강하신 이런 커머스의 강자 같은 분들은 이런 의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시거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나 그냥 냅다 저렴하게 가져와서 트래픽 부어서 팔면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산업시대의 마케팅의 방식을 활용하고 계신 것이죠. 가격으로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파시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품 생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팔 수 있는 제품은 어디서 구해야 하는 거야. 이게 우리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치킨 게임의 강자와 결코 겨룰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격에서 이길 수 없다면 의미 가치를 붙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제 스몰 브랜드라는 것이 업계에서 지금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까지 주는 것, 그것을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정답이다라는 게 아니라 맥락적으로 우리는 그런 무기를 활용하면 좋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변화라면
이 흐름에 올라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마케터다 보니까 어떤 예술적인 가치보다는 팔리는 것에 크게 가치를 두는 편인데요. 만약 그 예술이라는 것이 팔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옹호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괜히 멋부리려고 예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적인 가치를 하니까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나친 비주류는 저는 좋아하지 않고요. 적절하게 마케팅의 어떤 용도로 예술을 활용하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 예술가가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나눠볼 문장은 야마구치 슈의 문장인데요. 문장 한번 들어보고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러한 자기충족적인 사회에서는 편리함보다 풍요로움이, 기능보다는 정서가, 효율보다는 낭만이 더욱 가치 있는 요소로 요구된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성을 발휘해 각자의 영역에서 도움이 되는 일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해야 사회의 다양화가 진척되고 고유의 의미에 공감하는 고객과의 사이에서 화폐 교환만으로 연결되어 있던 경제적 관계와는 다른 단단한 심리적 연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200년에 걸쳐 계속된 치열한 문명화 경쟁과 효율화에 대한 압박감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상승을 목표로 쫓기지 않아도 되는 평온한 고원사회에 도달했다. 이러한 고원사회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고성장을 지향한다면 틀림없이 비윤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의 경제 활동은 문명적인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노선에서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향상시키는 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풍요로운 경제활동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야마구치 슈가 지식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 어려운 이야기를 또 어려운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이분도 역사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서 통찰을 발휘하시는 건데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의 경우는 2%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크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은 사실상 이제 더 노력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인 거고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로 보면 지금 사실상 경제 성장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능적인 어떤 산업은 이제 거의 종료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야마구치 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봐도 전반적으로 살만한 세상이 되었다. 네. 우리 동네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기능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다 해결된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욕구가 이 의미를 소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를 소비하고자 하는 높은 욕구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기능을 해결하는 낮은 욕구의 제품을 팔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이제 억지를 부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야마구치 슈가 이야기하는 비윤리적인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성장을 우리가 도모할수록 억지를 부리고 협박하고 억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근데 이 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세상이 변했고 이 세상에 맞게, 그러니까 수요에 맞게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팔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전 정확히 모르지만 그것의 기능적인 것을 충분히 잘 하시되 의미적인 가치를 잘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대상은 우리의 고객이어야겠죠. 그래서 이 세스 고딘이 처음 브랜드 기획할 때부터 브랜드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어떤 집단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이 세상은 다양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집단이 수두룩한 겁니다.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어떠한 집단의 정답인 거죠.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고 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있지만 그냥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뭐 한두 집단이 아니라 무수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제품 기능에 의미를 붙인다고 해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집단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로 이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브랜드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 번째로 좁아지는 시장입니다. 자, 과거에 대량 생산을 했을 때는 정말 대중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제품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게 효과적이었고, 근데 경쟁이 심해지고 나랑 비슷한 제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어떤 경쟁력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포지셔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장을 잘라낸 거죠. 나 모두를 만족시키지 않을래. 나는 이 사람들만 행복하게 만들래. 근데 그게 기능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포지셔닝을 한 상황에서 그 안에서도 경쟁이 심해지니까 이제 또 거기서 더 시장을 자른 거예요. 그게 바로 의미를 붙이는 일입니다. 사실상 시장이 2번 잘리게 된 건데 규모는 당연히 좁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마 경쟁력은 굉장히 우월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렇게 시장을 잘라내더라도 역사적인 어떤 브랜드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수준의 비즈니스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업계의 정설입니다. 1000명의 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둘 다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의미 가치를 붙이지 않고 큰 기업들과 가격과 나머지 모든 어떤 면에 있어서 만족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선택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내가 정말 나 혼자 브랜드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나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먹고 살고 행복하게 지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감히 의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저 또한 이 의미 가치를 추구하는 편이고요. 예전에는 욕심이 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제가 욕심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냥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몰 브랜드가 참 좋아요. 정말 내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좀 공명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미 팔다리를 자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규모의 한계가 있다는 건 미리 알아야죠. 제가 최근에 이 브랜드 관련된 시장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스몰 브랜드 관련된 시장을 조사를 해봤는데 결국에 우리나라의 절반이 이제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중 90%가 개인 사업자이고, 직장인과 병행해서 혹은 대신 사업자를 내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저것 허수를 제외하고 나면 꽤나 많은 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절반이 도소매를 하거나 프리랜서이신데 이게 딱 50대 50 비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25%씩 도소매, 프리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분들이 나더드 피플에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분들인데, 저는 사실상 그 비율 중에서 정말 1%도 안 되는 분들이 이 스몰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분들은 사실상 생계를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유행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모델, 쿠팡 모델, 이런 것들 그대로 배워서 활용하는, 그러니까 부업 수준의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 스몰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컨텐츠의 반응도, 그리고 비즈니스 규모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지금 나더드 피플, 그리고 나더드 피플의 이제 본체인 1HA가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큰 산업이랑 비교했을 때는 너무 작고 보이지도 않지만 저는 이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목소리를 잘 내고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기뻐요. 사람마다 다른 가치관인 것 같은데 누구는 이 규모에서 만족할 수 없겠죠. 근데 저는 만족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으로 잘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저의 이런 가치관이 담긴 슬로건인 Draw Your Ground, 당신의 그라운드를 그려보세요 라는 메시지가 꽤나 공명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케팅을 하는 것, 단순히 내 브랜드, 내 사업을 하는 것 좋은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죠. 이 모든 것의 어떤 본질은 내가 누구 밑에서 일할 깜냥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꽤나 주체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이라서. 근데 그랬을 때 과거에는 저의 색깔을 버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저의 색깔을 버리기보다 내 색깔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의미 가치를 소비하는 시대에서는 나의 이런 생각과 가치관이 꽤나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으며 기쁜 마음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같은 어떤 마케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저와 공명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저희 브랜드의 철학을 더 공감하시겠죠. 그래서 호감도로 따지자면 로아스 1000%, 2000% 뭐 이런 거 강조하는 마케팅 회사보다는 제가 섬기는 분들에 한해서요. 그분들은 저를 조금 더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브랜드의 의미 가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꽤나 이 기능적인 것을 벗어나야 하고요. 궁극적인 Y를 찾아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한번 자신의 가치관을 자신의 비즈니스에 담아보세요. 그랬을 때 오히려 제품만 강조했을 때 모이는 사람의 어떤 자력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자력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모든 사람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원센텐스는 스몰 브랜드를 위한 문장을 가져와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더 좋은 문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